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에서 사회를 맡게 된 IT맥스 교육센터 신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5년 개정안에 맞춰 새롭게 바뀐 세이지포스 자격증 응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격증 간략 소개부터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자격증 시험 등록 방법, 시험 보는 절차, 그리고 자격증 시험 공부 팁까지 차근차근 다뤄볼 예정입니다. 교육 안내와 Q&A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Q&A 등록을 해주십시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답변을 실시간으로 드리거나 Q&A 시간에 답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발표를 해주실 저희 교육센터 구성원을 간략하게 순서대로 발표하는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 텐데요. 저는 신은혜입니다. 2024년도부터 세일즈포스 공인 강사로 강의를 시작했고요. 어드민과 마케팅 클라우드 어카운트 인게이지먼트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다음으로는 교육센터의 운영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장진호 프로님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자격증 시험을 보는 절차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손장섭 세일즈포스 공인 강사님이시고요. 교육센터 센터장과 개발 그리고 데이터 클라우드 강의를 맡고 계십니다. 이제 진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일즈포스 자격증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일즈포스 자격증을 취득 도전을 해보신 분들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세일즈포스 자격증은 직무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드민부터 시작해서 아키텍트, 개발자, 마케터, 컨설턴트 등 약 50여 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자격증들은 주로 주요 직무별로 취득해두면 좋을 자격증들이고요. 지금 연두색으로 강조 표시된 자격증은 세일즈포스 학습 플랫폼인 트레일헤드에서 명시한 인기 있는 자격증입니다. 어드민, 마케팅 클라우드 어드민, 데이터 클라우드 컨설턴트 등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격증은 한 번 취득하신 후에 1년에 한 번씩 메인테넌스, 유지 보수를 트레일헤드에서 모듈 형태로 진행하시면 다시 시험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기간을 놓치면 시험을 다시 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증별로 1년에 한 번씩 메인테넌스를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자격증을 여러분이 취득하면 어떤 부분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일즈포스 자격증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자격증입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나 협업 또는 해외로 취업할 때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신 기술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일즈포스는 연간 3번의 제품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이 시험과 교육에 반영이 되다 보니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신 기능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이 많아서 실무 역량도 강화되고 또 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세일즈포스에서는 그 자격증 취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세일즈포스 전문가들은 보고서와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속도가 약 15% 정도 향상이 되고 그리고 코드를 개발하는 속도는 약 3배 향상 그리고 프로세스 요구사항을 매핑하는 속도가 30% 빨라졌다고 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겠죠. 세 번째로 세일즈포스 전문가로서의 커리어 성장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승진 기회라든지 팀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어서 자격증에 변경된 주요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세일즈포스 자격증의 명칭이 2025년 7월 21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어드민 관련 자격증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앞에 플랫폼이 추가되어서 플랫폼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개편이 되었고요. 마케팅 클라우드 어드민 자격증은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가 추가되어서 마케팅 클라우드 인게이지먼트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이름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 자격증 이외에도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이 더 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트레일헤드 Q&A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응시 절차에도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웹 어세서라는 외부 대행 사이트를 통해 시험을 신청을 했다면 이제는 세일즈포스 학습 플랫폼인 트레일헤드를 통해 피어슨 뷰라는 플랫폼에서 시험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제는 기존 시험 플랫폼인 웹 어세서에서는 더 이상 시험을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험 응시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지만 온라인 시험 기준으로 변경된 부분을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시험 플랫폼이 웹 어세서에서 피어슨 뷰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시험을 치르기 전에 진행했던 보안 프로그램 설치, 프로필 인증 등의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강화가 되어 몇 가지 인증 절차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추가 인증을 하는 부분 또는 신분증으로 모바일에서 촬영을 해서 인증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응시 환경을 모바일로 촬영을 하는 부분 등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보안이 강화되면서 준비 과정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개편된 자격증 취득 응시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진우 프로님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이투맥스 교육센터에서 교육기획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장진우 프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세일즈포스 자격증 등록 절차부터 시험 응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일즈포스 자격증을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트랙헤드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요. 가입을 하신 후에 수험 정보를 상세하게 설정을 하시고 시험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저희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제 한국인 수험생들을 위해서 혜택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일헤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회원가입을 하실 때 이렇게 간단한 정보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대시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을 먼저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단에 있는 Certifications를 누르시고 Find a Certification으로 갑니다. 그러면 트레일헤드 아카데미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자격증이 카탈로그로 보여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 프로덕트나 혹은 직무, 역할을 필터링을 하셔서 좁힐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가장 많이 취득하는 세일즈포스 플랫폼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격증의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자격증이 요구되는 레벨, 언어, 그리고 가격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응시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세일즈포스 자격증 시험의 응시료는 $200입니다. 기본적으로는 $200이고 이것보다 조금 더 낮은 레벨인 비기너나 혹은 뭐 어소시에이트 같은 이런 쉬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저렴한 $75라든지 조금은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200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등록을 하기 전에 Your Trailhead Academy Profile 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피어슨 뷰에 저희의 수험 정보를 최초로 등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초로 1회 등록을 하시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시험을 보실 때마다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프로필을 설정하실 때요. 처음에 이 리갈 네임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리갈 네임은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식 영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오프라인으로 이제 시험을 보실 때는 신분증을 총 2종을 챙기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인신분증 외에 여러분들의 공식 영문 이름이 기재된 여권이나 신용 체크카드를 반드시 소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 스펠링, 철자가 일치해야 되고요. 대소문자나 공백 정도는 한국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으로 최근에 시험을 봤는데 저의 이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진, 우가 이렇게 공백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외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행히 현재 제가 봤던 수험장에서는 이 공백 정도도 허용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리갈 네임을 여권이나 신용 체크카드에 기재된 영문 이름과 완벽히 동일하게 일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번호, 주소 등을 영문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 Certification Privacy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Public to All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취득하신 자격증들을 외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의 트레일헤드 프로필을 외부에 공개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공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트레일헤드가 세일즈포스 업계 내에서는 이 프로필을 경력 인증이나 혹은 어필의 수단으로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퍼블릭 투 올로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프라이빗으로 체크를 하시고 프로필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이 어커머데이션스 혜택인데요. 이거는 저희처럼 이제 비영어권에 거주하는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세일즈포스와 피어슨 뷰에서 좀 제공하는 특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험 시간을 30분 연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되게 간단합니다. Request Accommodatations를 누르시고 지원받기 그리고 케이스를 생성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실제 케이스 생성을 한번 예시를 보면 저는 non-native English 스피커이기 때문에 시험 시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라는 항목으로 간단하게 영문으로 기재를 하시고 프로덕트, 토픽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며칠 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재하신 메일로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하고 메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신청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이후에 자격증 신청을 하실 때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시험 시간 연장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신청은 시험을 등록하시기 전에 좀 여유가 있을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말 그대로 케이스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으니까 시험을 신청하시기 전에 요 혜택이 필요하시면은 반드시 신청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필 설정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시험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오프라인 시험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세일즈포스 자격증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보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말 그대로 이제 피어슨 뷰에서 지정된 수험장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반면 온라인은 내가 조금 더 원하는 장소에서 조금 원하는 시간대를 정해서 편안하게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준비물이 적습니다. 바로 일전에 말씀드렸던 신분증 두 종만 반드시 챙기시면 되는데요. 이 신분증은 여러분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권 혹은 나의 공식 영문 이름이 기재된 신용 체크카드. 그래서 이렇게 한 종씩은 꼭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시험을 보실 때는 준비물이 요게 다고요. 반면 온라인은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을 보는 대신에 완벽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웹캠, 마이크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시다가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와이파이가 불안정해서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창이 꺼진다거나 혹은 인터넷이 완전히 꺼져서 시험을 못 보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사람이
환경을 제대로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이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실 때는 반드시 내가 시험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렇게 세팅이 가능한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등록을 한 이후에 갑자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급한 일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신청하신 분들은 시험 시작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전까지 스케줄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온라인은 하루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시험 시작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전까지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맞는 환경에 맞춰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시험 접수 같은 경우에는요, 테스트 센터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설정했던 프로필의 리갈 네임이 현재 나의 공식 영문 이름과 일치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여권이나 신용 체크카드 이름과 다르다라고 하시면은 접수하시기 전에 고트 프로파일 가셔서 다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스케줄 나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피어슨 뷰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피어슨 뷰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한 번씩 꼭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그때 이 시험을 어떤 언어로 볼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영어랑 일본어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영어를 선택을 하고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 48시간 전에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제가 프로필에 기재했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오프라인 수험장을 추천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팀스카이라는 이제 수험장이 이렇게 가장 가까이 노출이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시험을 봤던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 일단 8월 기준으로 현재 세일즈포스 자격증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국내 시험장 수는 총 12곳으로 확인을 했고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포항. 현재는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후에는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시험장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오프라인 시험장이 없으시면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을 눌러보시면 생각보다 이 오프라인 수험장 이 컨디션에 따라서 시험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많지는 않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시험을 봤던 이 수험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만 오픈을 했고요. 또 다른 시험장은 컨디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 그리고 시험을 볼 수 있는 날짜 같은 거를 잘 보셔가지고 오프라인 수험장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대까지 선택을 하시고 북을 누르시면 지금처럼 카트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수험장, 시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체크아웃을 누르면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세일즈포스 커뮤니티나 혹은 이제 이벤트 행사에서 바우처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바우처를 바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그 할인율만큼 적용돼서 보다 저렴하게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투메스 교육센터에서도 교육과 교육 신청과 동시에 바우처를 동시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바우처 코드만 입력하시면 시험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제를 마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기재했던 메일로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험일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우선 제가 시험을 봤던 그 오프라인 수험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험자 대기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시험을 보시기 전에는 최소 15분 전까지는 도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일찍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기 직원분께서 혹시 지금 준비가 다 되셨으면 바로 시험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일찍 도착하는 대로 시험을 또 보실 수가 있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대기실에서 대기를 했다가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5분 전에는 도착을 하셔서 이렇게 체크인 프로세스를 거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준비물은 딱 두 개라고 했죠. 그래서 신분증 두 개만 제출하시면 수험장에 있는 감독관님께서 다 조회해 주시고 얼굴도 촬영 한번 하고 물품을 보관한 다음에 메모장과 사인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메모장과 사인펜은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실 때만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암기했던 뭐 장표라거나 표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나실 때 이 메모장을 받으시고 그거를 조금 상기하면서 시험을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실 때는 혹시나 어, 급하게 화장실을 갈 일이 있을 때 화장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또 감독관님께서 잘 안내를 해주실 텐데요. 이 역시 온라인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시험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본 제 경험을 공유를 드렸고요. 이어서 저희 아이투메스 교육센터의 베테랑이신 세일즈포스 공인강사 손장섭 센터장님께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 이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투맥스에서 데이터 클라우드하고 여러 가지 개발 방해를 맡고 있는 손장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는 그 온라인으로 해서 시험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방식은 오프라인과 비슷합니다. 동일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 설정하는 부분만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시험 감독관의 언어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어랑 그 일본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던, 예, 취업, 지금 등록했었던 그 IP를 중심으로 해서 타임존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존 설정을 하시고,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른 곳으로 보신다 그러시면 타임존을 변경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실 날짜를 지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시험 볼지에 대한 시간대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맞으시면 그냥 신청하시면 되고, 다르다고 하시면은 요 Explore More Times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구역별로 해서 시간대가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저녁은 보통 유럽 친구들이, 새벽은 북미 쪽, 그다음에 낮에는 인도나 싱가포르 감독관들이 들어와서 저들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감독관보다는 좀 안전하고 좀 남들한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슬롯을 열어보시면요. 15분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빠져있는 슬롯은 남이 이제 신청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된 시간대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넥스트 누르시면은 이 내용들이 이제 카트에 다 이렇게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런 내용들을 예, 등록을 해서 결제를 하시면은 전체 내용들이 나오고 상단에 보시면은 Run a System Test라고 하는 이렇게 버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시스템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것들도 시험 준비하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좀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 이제 대시보드에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되어 있다는 것들이 나오고요. 런치 이그젠 버튼은 30분 전에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으니까 좀 일찍 들어간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나서 시험을 보는 건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화면을 뜬다거나 녹화한다거나 이러고 싶었지만은 보안이라든지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피어슨 뷰라고 해서 피어슨 뷰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리소스, 나중에 이제 이 문서 배포할 때 같이 드릴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장표대로 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약간 현재 화면과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은 큰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런치 그잼 30분, 시험 시간 30분 전서부터 활성화되면 요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액세스 코드라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뭐, 아이디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뭐, 따로 적어두거나 카피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어, 여러분들 모바일,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데스크탑 혹은 랩탑 환경에서, 어, 시스템, 시험 볼 수 있는 시스템, 엄뷰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가 잘 되고 나면요, 시스템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부분이 요 마이크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시면은 녹색 버튼이 위아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누가 뒤에서 답을 불러준다거나 이럴까봐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혹은 여러분들 이제 소음이 많이 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많이 떤다거나 이랬을 때에도 감독관들이 메시지라든지 말로 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스피드. 예.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뭐 그렇게 어, 구애받지 않는 것 같은데 속도가 빨라서요. 가끔 정말 시스템이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잠시 좀 당황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있으시면 다시 활성화돼서 시험 볼 수 있으니까요.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문의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캠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동안 내내 녹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 하지 않는 거, 여러 가지 교재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녹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라지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되면은 부정행위로 돼서 탈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나갔다 왔다 탈락하시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오늘따라 그 택배하시는 분들이 반품 때문에 끝까지 남아 계신다라든지 계속 배를 누르시면서 아니면은 누가 방에서 문 닫고 뭐해 하고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열어본다라든지 그래도 마찬가지로 탈락하게 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방해받지 않고 시험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대와 공간들을 구성을 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그 데스크탑이나 모바일에서 했었던 것들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휴대폰으로 이제 제어권들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식이 QR코드, 지금에 나와 있는 화면과 약간 다른 형태로 나오는데 QR코드 찍는 것과 링크 해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세스 코드라는 것들을 직접 입력해서 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QR코드가 편하겠죠. 휴대폰으로 해서 QR코드 찍으시면은 어, 데스크탑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QR코드로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간 후에 뭘 하냐면은 여러분이 준비하셨던 신분증 있죠? 앞뒷면을 같이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공간도 촬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화면 있죠? 그 데스크탑을 대상으로 해서 앞면을 찍고, 그 다음에 뒷면 찍고, 그 다음에 그 좌측에 서서 우측을 찍고, 우측에 서서 좌측을 찍어갖고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험 공간이 방해받지 않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다른 교재 보지 않는다는 것들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새 듀얼 모니터 많이 쓰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추가적인 질의사항이라든지 정리를 안 받으시려면은 모니터를 뒤로 돌려 놓으신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돌려놓기가 좀 뭐해서 파워선을 뽑아가지고서 이렇게 모니터 위에다가 걸쳐 놓은 채로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데스크탑 밑에도 좀 찍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래갖고서 그런 전체 공간들을 다 직접 촬영하셔서 올려놓으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면요. 다시 이제 여러분들 어, 데스크탑으로 다시 이동을 하셔서 여러분들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에 있는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찍는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감독관들이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그 모달 취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확대한 것들입니다. 확대한 거라서 이렇게 녹화가 되는데 직접 녹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들 그냥 예시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챗이라고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거나 아니면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챗 버튼을 통해 가지고서 감독관들한테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 지금 뭐 속도가 느리다라든지 방금처럼 잠깐 끊겼는데 시간이 훅 갔다라든지 이런 사항들,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는, 예, 필기할 수 있는 것들 갖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책상을 깨끗이 치워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때 요 화이트보드를 이용을 하셔서, 어, 뭐, 의문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록해야 될 사항들,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치르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업무 특성상 시험도 좀 많이 보고 교육 통해 가지고서 많은 분들 자격증도 따게 하고 해서 여러 번 자격증을 저도 따고 다른 분들도 따는 것들을 이렇게 봐왔었는데, 음, 취득 요령이라고 사실은 크게 별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자격증 시험 목적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최신 기술을 습득하는 부분이랑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되게 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들이 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드민 시험을 과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예, 총 60문제 를 보시게 되는 거고요. 5문제는 다음번 릴리즈를 위해 가지고서 체크 안 되는 부분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총 65문제가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팩신 스코어가 65%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한 43개 정도 맞으시면 합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내가 왜 합격했는지, 실패하신 분들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총 한 22개까지 정도 틀리셔도 합격이 되는 거니까, 예. 하지만은, 예. 여러분들 실무 능력을 검증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서, 문제에 맞게 실제 시나리오를 풀 수 있는 해결 능력을 최우선으로 해서 검증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험 관련돼 있는 자료들은요, 트레일 헤드를 보시면은 설트 트레일 헤드라고 나와 있던 부분들이 어떤 시험, 어떻게 볼지, 어떤 분류로 돼 있는지 이런 내용들 간략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트레일 믹스라고 해서 시험 가이드 나와 있는 옆에 보시면은 어,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들 확인해 볼 수 있는 어, 모듈과 프로젝트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이 시간이 보시면은 총 50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이게 뭐냐면은 그 네이티브 스피커 기준으로 해서 요 모듈을 다 하는데 한 50시간 걸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퍼블릭 교육 전에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이 모듈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꼬박 걸리는 그런 분량들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자세하고 예제도 잘 나와 있고 실습도 할 수 있는 반면에 전체를 쭉 엮어서 흐름을 잡거나 이럴 때에는 조금, 예, 본인이 흐름을 잡을 때에는 약간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드리는 방식들은요, 예, 교육을 들으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해가지고서 실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실제 업무 사례에 따라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서 세일즈포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히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있어서는 강사를 통해 가지고서 강사에게 질문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 더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내용들을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레일 믹스 전체 다를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한 70%에서 80% 정도의 내용들을 일주일 동안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쭉 학습을 하시고서요. 시험을 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미국에서 만든 새로운 형태의 시험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 많은 실제 사례를 풀어보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퀴즈렛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낱말 카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고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뒤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세일즈포스 벤이라고 해서 유명한 세일즈포스 블로거죠. 요거, 예, 이름이라든지 이메일 집어넣으시고 하시면은 동일한 형태로 해서 테스트 시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드 프랙티스라 그래서 실제 화면과 동일한 형태로 해서 30문제 정도를 해서 시험 볼 수 있는 화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 어드민 프리 테스트라고 해서 실제 220분 내고서 60문제 동일한 환경하에서 시험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문제들은 어, 실제로 나오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응시 전략인데요.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들은 시험 날짜를 먼저 등록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험 목표 기간을 설정 안 하면요, 나중에 되면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재로 하시던 퍼블릭 교육을 들으시던 간에 먼저 등록을 하시고서 준비를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퍼블릭 교육을 들으셨을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한 달 안에, 한 달 지나면 이제 교육받았던 거 까먹으시니까 한 달 안에 시험을 보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드렸던 트레일 모듈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시는데 언제 봐야 되느냐 도대체 여러분들 준비하셨던 것들 퍼블릭 교재로 말씀드리면 쭉 전체 내용을 안 읽어도 무슨 말을 했는지 쭉 다 알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험 시간이 30분 더 추가하면 135분이거든요.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처럼 그 영어가 약간 어렵거나 그러시면은 어, 지문을 다 읽는 데에도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서 134분에 딱 마친다고 생각하시고서 다 푸셨더라도 최대한 질문을 정독하시고 천천히 정독하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고서요. 처음에 합격하시면 좋고 어, 실패하시면은 하루 좀 쉬셨다가 다음에 이제 준비했던 것들을 쭉 보시면은 이게 무슨 사람을 떨어뜨리는 국가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운이 좋으신 분들은 40% 이상 그렇지 않으면은 적어도 20% 가까이는 문제은행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시험 보셨고 환경에도 익숙해지셨고 그 다음에 어, 아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읽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되기 때문에 2회 최대 3회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좀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서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시간도 줄이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도 쌓으시면서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줄이면서 자격증 취득하는 것들, 성공하는 것들을 좀 봐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이후에 우리 장진우 프로께서 어, 교육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과 강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께서 학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말씀대로 이게 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은 이 트레일헤드 모듈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거는 확실히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세일즈포스 트레일헤드 아카데미에 로그인을 하시면 시험을 패스하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의 프로필 아래에 이렇게 취득한 자격증이 연동이 됩니다. 이게 개편 이전에는 이제 다른 대행 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연동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트레일헤드에서 바로 신청을 하고 응시를 했기 때문에 별도 연동 처리 없이 이렇게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신은혜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일즈포스 자격증은 한 번 취득한다고 해서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에 1, 2회 정도 갱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Complete Maintenance, 이렇게 활성화된 버튼을 통해서 모듈을 갱신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2026년 8월 21일에 기한을 둔다. 그래서 이 기간까지 갱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갱신은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 메인터넌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트레일 헤드의 모듈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예상 소요 시간이 5분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자격증을 갱신하시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클라우드 어카운트 인게이지먼트에 이 제품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나면 아래쪽에 잘 이해했는지 퀴즈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퀴즈를 모두 푸시고 나면 이렇게 이 모듈을 클리어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5분밖에 안 걸렸지만 대표적인 어드민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실습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퀴즈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리지 않고 어렵지 않다는 점, 요거를 기억하시고 꾸준히 자격증을 갱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일즈포스 자격증을 혼자서 독학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아이투메스 교육센터에서 공인교육을 수강을 하시면서 자격증을 동시에 대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트레일헤드 아카데미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교육 파트너사로 2019년부터 공식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교육의 특징은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까지 종일 압축해서 실무 교육을 한다는 점에 있고요. 동시에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모두 대응하기 때문에 현직자분들이 필요한 실무 교육과 자격증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연사해 주신 세일즈포스 공인 강사님들께서 직접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중에 막히거나 혹은 실무에서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그때 이 강사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실무 능력을 끌어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 과정 자체는 프라이빗 클래스 그리고 퍼블릭 클래스로 나뉘는데요. 퍼블릭은 말 그대로 연간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클래스에는 다양한 기업에 다양한 직무에 계신 분들과 같은 날에 수업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네트워킹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프라이빗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정해진 인원에 맞춰 저희 강사님들이 직접 출강을 가셔서 교육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 과정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부터 강조했던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 이 플랫폼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 자격증에 대응하는 세일즈포스 공인 관리자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ADX 2021은 이 과목의 코드명인데요. 이 어드민 자격증은 세일즈포스 업계 혹은 그 제품을 사용하시는 환경에 상관없이 대부분 입문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과정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본 자격증, 이 기본 교육을 수강하시고 난 후에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고급 과정을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드민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자동화 기능, 플로우에 집중된 이 플로우 자동화 구현 과정까지 연달아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 교육센터에는 세일즈포스 전용 언어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 구축, 개발까지 가능한 개발자 양성 코스, 그리고 제품별, 서비스 클라우드, 마케팅 클라우드, 그리고 예전에 파닷이었던 어카운트 인게이지먼트, 데이터 클라우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 혹은 여러분들의 직무에 따라서 적합한 과정을 저희 교육센터에서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자분들이
실무에서 조금 이제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했던 사항들을 저희 교육을 수강하시면서 강사님들에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이 많이 해결되었다고 항상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하반기에 앞서 말씀드린 이 교육들이 전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이 파닥 교육과 그리고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교육이 9월에 있고, 말씀드렸던 제 가장 대표적인 인문 교육, 어드민 교육이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꼭 받고 싶은 교육이 있으시면 여기 하반기에 퍼블릭 클래스 일정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쪽으로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공익식 교육은 이 각각의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이 능력을 전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교육과 자격증을 동시에 대비할 수가 있고요. 이 공식 교육은 30일간의 데모 계정이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테스트 해보거나 혹은 실습할 수 없었던 것들을 자유롭게 30일 동안 샌드박스에서 실습을 해보고 복습을 해보고 또 구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 교육이 가지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자격증과 함께 실무까지 대비할 수 있는 이 공식 교육까지 같이 수강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센터에서는 학습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교육 기간 동안 3일이 됐건 5일이 됐건 점심이나 간식 전부 제공을 해드리고 또 되게 실용적인 후드나 다이어리 같은 이런 굿즈까지 함께 증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공인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I2MS 교육센터로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교육센터에서 준비한 자격증 응시 가이드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I2MS 교육센터에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